섹시한 이미지로만 소비되던 스칼렛 요한슨은 기자의 무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Now, were you able to wear undergarments? What is going on? 한 영화 감독은 그녀의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36초 동안 비추었고 이후에도 섹시한 이미지로만 소비되었죠. 원래 그녀의 꿈은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주디 갈란드처럼 온 세상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영화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를 돌려보며 주디 갈란드가 되는 꿈을 꾸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술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혼하며 가정이 무너졌다는 점이었죠. 주디 갈란드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동성애자로 소문나 가족들은 쫓겨나듯 이사를 다녀야 했고 결국 부모님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부모님 역시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했던 스칼렛의 부모님은 매일 돈 문제로 싸웠고 스칼렛은 그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더욱더 화려한 할리우드를 갈망했죠. 하지만 어린 스칼렛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주디 갈란드는 사실 할리우드의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당시 스튜디오는 어린 주디에게 잠을 깨우는 자극제와 잠을 재우는 수면제를 번갈아 먹이며 기계처럼 부렸고 몸매 유지를 위해 블랙커피와 치킨 수프 한 그릇 외에는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지만 속은 처참히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잔혹한 현실을 꿈에도 모른 채 7살의 스칼렛은 더 이상 광고 모델로 빵이나 팔고 싶지 않아요 선언하며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로 뛰어듭니다. 7살 때는 에단 후크와 함께 연극 무대에 섰고 9살에는 코미디 쇼에도 출연했습니다. 너무 귀여웠던 그녀의 영상을 함께 보시죠. Please welcome everyone, Sarah Hughes. Sesquicentennial, okay? 그리고 1994년 모스를 통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영화 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Yeah, now I have 2 big brothers to look out for me. 스칼렛은 부모님을 졸라 연극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7, 18살이었는데 스칼렛 요한슨만 10살로 가장 어린 학생이었죠. 연기 형제 소리를 듣던 그녀는 큰 기대에 차 가족 영화 쥐만지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Would you forget about the stupid game? Now close it up and put it away. Must have microchips in it or something. 귀여운 표정으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지만 제작사는 그녀 대신 키어스틴 던스트를 선택했습니다. It's gotta be microchips or something. 스칼렛 요한슨은 크게 실망했지만 연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인디 영화 매니 앤 로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한 평론가는 그녀의 연기를 보고 소름 돋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만 무사히 넘긴다면 우리는 대단한 배우를 보게 될 것이다. 이후 나 홀로 집에 3, 호스 위스퍼러를 거치며 그녀는 차근차근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평론가의 예언대로 스칼렛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황당한 건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게 아름다운 얼굴도 뛰어난 연기 실력도 아닌 바로 엉덩이였다는 사실이죠.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화면 가득 핑크색 반투명 속옷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아주 조용하고 길게 비추기 때문이죠. 엉덩이 라인이 보일 듯 말 듯한 파격적인 오프닝의 주인공은 당시 고작 17살이었던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사실 스칼렛은 이 촬영을 처음에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속옷 차림은 괜찮지만 엉덩이가 적나라하게 비치는 것만은 제발 빼달라고 감독에게 사정했죠. 영화의 감독은 소피아 코폴라로 대부로 유명한 감독 포드 코폴라의 딸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스칼렛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특정 브랜드의 속옷까지 미리 골라놨을 정도로 이 장면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피아는 스칼렛을 설득하기 위해 갑자기 바지를 벗더니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영화에서 왜 필요한지 관객의 시선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죠. 감독의 강경한 태도에 스칼렛은 그녀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침대에 누워 다리를 오므렸다 펴는 묘한 포즈를 반복해야 했죠. 영화가 시작되고 36초 동안 노골적으로 스칼렛의 엉덩이에 초점을 맞춘 이 장면은 개봉 직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평론가 데이비드는 젊은 여성의 에로틱한 꿈을 형상화했다고 평했고 작가 마리아 산 필리포는 여성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며 찬사를 보냈죠. 정작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훗날 이 장면에 대해 큰 의미는 없었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귀엽고 예쁜 소녀가 호텔방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하길 원했을 뿐이라 답했죠. 이 영화로 소피아 코폴라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무대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함께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출연한 빌 머레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뮤즈라며 극찬했지만 영화의 첫 얼굴이었던 스칼렛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죠. Thank you to my dad for everything he taught me. And every writer needs a muse. Mine was Bill Murray. 반대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작품 이후 스칼렛 요한슨에게는 가혹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들어오는 대본은 누군가의 여자친구나 정부처럼 성적 이미지가 강조된 역할뿐이었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대본이 들어오지 않으니 출연의 선택지조차 없었던 그녀는 어느 순간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이제 배우로서 내 정체성은 이쪽이구나. 그녀가 그해 출연한 또 다른 영화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였습니다. 원래 주인공인 하녀 그리트 역에 케이트 허드슨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견해 차이로 그녀가 하차하면서 스칼렛 요한슨이 캐스팅되었죠. 극중 그리트는 빼어난 미모 덕분에 주인인 화가 베르메르의 눈에 띄어 초상화 모델이 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베르메르의 욕망을 채워주어야 했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입술을 핥거나 귀를 뚫어야 했죠. 남편의 욕정을 눈치챈 베르메르의 아내는 하녀 그리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베르메르는 하녀가 자기 때문에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매정하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스칼렛 요한슨은 권력 앞에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하녀의 상처를 완벽하게 연기해냈고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에 동시에 지명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찬사 뒤에는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섹시한 배우로 소비되다가 나이가 들면 할리우드에서 내쳐질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렇다고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섹시한 이미지를 무조건 부정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발견하는 건 원래 설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잠깐,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마를린 먼로를 쏙 빼닮은 금발의 곡선적인 체형, 허스키한 목소리의 그녀를 할리우드는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그녀를 언론은 차세대 마를린 먼로라고 부르며 섹시 이미지만 강조했죠. 남성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섹시스타의 지위는 공고해졌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향한 시선은 무례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가장한 성적 농담을 던지기 일쑤였죠. Are you able to wear undergarments? You're the fifth person that's asking no, that today. What is going on? Since when did people start asking each other about in interviews about their underwear? 스칼렛 요한슨은 훗날 이 시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착취당한다는 말은 너무 강한 표현이라 쓰고 싶진 않지만 일종의 착취였던 건 맞아요. 섹시한 이미지로만 소비되던 스칼렛 요한슨.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논란을 몰고 다닌 감독 우디 앨런이었죠. 영화 매치 포인트를 준비하던 그는 본래 케이트 윈슬렛을 캐스팅하려 했지만 갓 출산한 케이트가 육아를 위해 출연을 고사하자 영국인이었던 주인공 설정을 1시간 만에 미국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 눈여겨보던 스칼렛 요한슨에게 시나리오를 보냈죠. 그녀를 꼭 캐스팅하고 싶었던 우디는 시나리오 옆에 작은 쪽지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꼭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만 부담은 주지 않는 감독의 쪽지를 보고 이틀 뒤 스칼렛 요한슨은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디 앨런은 할리우드에서 논란이 많은 감독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미아와 헤어진 후 그녀의 딸 순이와 사귀고 결혼까지 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스칼렛 요한슨은 그의 논란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둘은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우디 앨런이 감독으로서 배우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도 좋았다고 합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스칼렛 요한슨은 약혼남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꼬시는 배우 노라를 연기했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그녀의 섹시함이 강조되긴 했지만 우디 앨런은 그녀 안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연기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어도 관능미와 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풍겨요. 연기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넓어서 코미디도 되고 드라마도 되죠. 평했죠.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는 그와 일하는 것이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I adore Woody. Absolutely delicious and wonderful to work with. And 이듬해 스칼렛 요한슨은 또 한 번 우디 앨런 감독 작품 스쿠프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디 앨런이 감독 겸 마술사 역할을 맡아 연기 합을 맞추기도 했죠. What do you do? Tell them what you do. I'm a student. Dental hygienist. Oh, I'm a journalism student. 이 작품은 평론가들의 평을 좋게 받지는 못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스칼렛 요한슨은 우디 앨런 감독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까지 출연하며 명실상부 그의 뮤즈로 떠올랐죠. 문제는 2017년에 터졌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퍼지고 그의 딸이 과거 아버지에게 추행당했다고 언론에 고발하면서 우디 앨런은 한순간에 쓰레기 감독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한때는 그와 함께 작업하길 바라며 친절하게 웃어 보이던 배우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거의 유일하게 우디를 지지한다며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아껴요라며 감독님을 믿고 기회가 된다면 그와 함께 일할 거예요. 사실 논란 직후 스칼렛 요한슨은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감독은 무죄를 주장했고 스칼렛은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그의 인격을 신뢰하기로 한 것이었죠. 우디 앨런 외에도 할리우드에서 스칼렛 요한슨과 가장 막역한 사이를 꼽으라면 단연 크리스 에반스일 것입니다. 섹시한 이미지에만 갇히기 싫었던 스칼렛은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는데 그중 하나가 크리스 에반스와 함께 출연한 하이틴 영화 퍼펙트 스코어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두 사람의 앳된 모습과 풋풋한 케미를 볼 수 있는 작품이죠. Did I do something? Yeah, you did something. You got a 4.0 GPA. 의외의 조합으로 눈길을 끈 두 사람은 3년 뒤 영화 내니 다이어리에서 다시 재회합니다. Pardon me. 크리스 에반스는 공식 속상에서도 스칼렛 요한슨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대신 대답해주거나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주도하며 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었죠. Who would you say is the best looking? The best looking? Oh, really, Hemsworth? Did I say that Wow, way you said too that so quickly? fast. I was like, Chris Hemsworth. Sorry. Scarlett Johansson. 하지만 절친했던 둘의 우정은 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벤져스 홍보 인터뷰 당시 한 인터뷰어가 스칼렛이 연기한 블랙 위도우의 러브라인에 관해 묻자 두 배우가 장난을 치며 대답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Trick, man. 그녀의 캐릭터가 이 사람 저 사람 꼬신다며 몸파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농담을 한 것이었죠. 이 영상은 미국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고 언론은 두 배우를 지탄했습니다. 얼마 후 두 배우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크리스 에반스와 스칼렛 요한슨의 절친한 사이를 감안할 때 당연히 농담이었기에 굳이 사과할 필요는 없었다는 대중들도 있었죠. 사실 스칼렛 요한슨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것은 데드풀로 잘 알려진 라이언 레이놀즈였죠. 두 사람은 2007년부터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본인이 출연하지도 않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촬영장에 나타나 굳이 스칼렛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죠. 당시 라이언은 4년 넘게 사귀고 약혼까지 했던 엘라니스 모리셋과 막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칼렛 요한슨과 사귄 지 1년 만에 청혼해 두 사람은 그해 8월 결혼식을 올렸죠. 당시 라이언은 31세, 스칼렛은 고작 23살로 너무 짧은 교제 기간 탓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녀 배우의 결합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두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간절히 출연하고 싶었던 아이언맨 2 캐스팅에 떨어진 것이죠. 당시 스칼렛 요한슨은 촬영 중인 라이언을 만나러 가 한 호텔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이언맨 제작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하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작사가 선택한 배우는 에밀리 블런트였죠. 스칼렛 요한슨은 거절에 익숙했고 제작진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제작진들에게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출연할 마음이 있어요? 알고 보니 에밀리 블런트가 스케줄 문제로 출연을 고사했던 것이었죠. 속으로는 장난하는 건가?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스칼렛은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너무 좋다며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죠. What's your name, lady? Rushman, Natalie Rushman.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 역시 영화 그린 랜턴에 캐스팅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물급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신혼생활이 급격히 삐걱거린 것이죠. 특히 먼저 촬영에 들어간 스칼렛은 우린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일하고 집에 가면 적어도 저는 잠들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암시했죠. 그 빈틈 사이로 라이언의 상대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린 랜턴 촬영장에서 라이언과 블레이크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화 촬영인지 아니면 실제로 썸을 타는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죠. 라이언 레이놀즈는 대놓고 이런 케미스트리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묘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We just had chemistry, and chemistry really genuinely is one of the few things in film that you can't just invent or create. 블레이크 라이블리 역시 라이언 레이놀즈 옆에만 있으면 소녀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Oh my god. And most, yeah, 게다가 두 사람은 영화를 홍보하는 내내 친구 사이 이상의 스킨십을 보였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갑자기 그의 몸을 밀치며 팔을 쓰다듬는다거나 어깨를 터치하고 장난스럽게 펀치를 날리거나 물병을 건네주는 등 개방적인 미국인이 보기에도 유부남과 너무 친밀한 것 같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죠. 심지어 한 연예기자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스칼렛 요한슨과 결혼한 상태에서 블레이크와 놀라라는 호텔방을 잡아 미래를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라이언 레이놀즈는 끝까지 불륜을 부인했고 둘 다 싱글이 된 뒤에야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죠. We got to know each other as friends. So when we were both single, we were still trying to find each other's. 여러모로 삐걱대던 스칼렛과 라이언은 결혼 2년도 채 안 되어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둘이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 라이언 레이놀즈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교제를 시작했고 둘은 결혼까지 골인했죠.
두 사람을 파국으로 이끈 영화 촬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언맨 2와 그린랜턴 모두 제작비 약 2억 달러가 든 기대작이었습니다. 아이언맨 2는 제작비 3배가 넘는 대박을 터뜨린 반면 그린랜턴은 역대급 망작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작비만 겨우 걷어들이며 마무리하게 되었죠. 의외로 두 사람의 이혼은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그와 이혼한 이후에도 그를 좋은 남자라 부르며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 라이언 레이놀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부부의 논란이 터지며 두 사람의 시작이 결코 떳떳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칼렛 요한슨은 이혼 후 미친듯이 작품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녀를 명품 배우 반열에 오르게 한 영화, 그녀, 루시 등이 모두 이 시절 탄생하게 되었죠. 라이언 레이놀즈와 이혼 이후 스칼렛 요한슨은 보란듯이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라 불리는 숀펜부터 뉴욕의 광고 임원 네이트 네일러, 그리고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로메인 도리아까지 각계각층의 남자들과 데이트를 즐겼죠. 이혼 후 그녀는 2번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지만 로메인 도리악을 만나며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첫 딸 로즈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스칼렛은 로메인과 결혼식을 올렸죠. 누군가 어떻게 다시 결혼을 결심했나요? 묻자 스칼렛은 로메인과 겪었던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가족과 전화로 크게 다투었어요. 저는 방에서 통화하고 로메인은 거실에 있었는데 그가 모든 내용을 듣고 있는 걸 알았죠. 전화를 잠시 끊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로메인은 저를 안아주었어요. 제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사실, 그걸로 충분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열의가 넘쳤던 로메인은 파리에 팝콘 가게를 열었고 스칼렛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홍보를 도울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로메인이 어플을 개발하고 싶다며 유명 투자 프로그램인 샤크탱크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스칼렛이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자 내 아이디어를 무시하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3년 만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는 법적 문구와 함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후 팝콘 가게 역시 문을 닫았죠. 사생활이 흔들리는 사이 커리어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시작은 영화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이었습니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서 스칼렛이 주인공 후사나기 역을 맡자 미국 팬들은 아시아 배우의 기회를 박탈하는 화이트워싱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죠. 게다가 차기작 러브앤터그에서 트랜스젠더로 캐스팅되자 이번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트랜스젠더 역할을 비트랜스젠더 배우가 독식하느냐는 지적이었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혹시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자신의 의견을 숨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스칼렛이 할리우드에서 버텨온 방식이었죠. 이번에도 스칼렛은 솔직함을 선택했고 여론의 비난에 굽히기는커녕 이전에 트랜스젠더를 연기했던 배우 제프리 템버, 자레드 레토, 펄리시티 허프먼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지적했죠. 스칼렛의 당당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It hurts us sometimes. Cis actors portraying our stories and winning Oscars and winning Emmys. And there's never been a trans Emmy winner or a trans Oscar winner. 결국 거센 여론 앞에 스칼렛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화에서 자진 사퇴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죠.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제 발언이 배려 없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퇴를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맨 역할은 꼭 크립톤 행성 사람이 맡아야 하느냐, 배우가 연기력을 떠나 정체성 때문에 배역에서 쫓겨나는 게 정상이냐는 반발이었죠. 흔들리던 그녀를 다시 붙잡아준 건 다름 아닌 영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부부가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주는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두 번의 이혼을 겪은 스칼렛의 실제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의 씁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섬세한 내면 연기를 완벽하게 선보였죠. 그 결과 그녀는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자신이 섹시한 배우를 넘어 진짜 배우임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한 남자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콜린 조스트로, 미국 SNL의 작가이자 방송인이죠. 상대적으로 콜린이 스칼렛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 둘이 결혼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SNL에서 이런 자학 개그를 선보이기도 하죠. The dinosaur escaped, and the only person that can stop them is Scarlett Johansson. The Avengers. Scarlett Johansson, yes, that's my wife. Yeah, and my wife is Rihanna.
사실 콜린 조스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는 속담의 표본입니다. 의외로 스칼렛 요한슨에게 누군가 먼저 다가와 데이트를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 일하다 보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았다고 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콜린 조스트가 자신에게 다가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콜린을 만나보니 스칼렛은 지금껏 자신이 찾아 헤매던 남자가 바로 콜린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유명세도 돈도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스칼렛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정함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남자의 다정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이후 그녀의 커리어도 잘 풀리며 스칼렛은 세계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벤져스 시리즈 덕분이었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역대 7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고 이듬해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더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스칼렛 요한슨은 월트 디즈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화의 개봉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극장 단독 개봉에 따른 수익 배분이었으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디즈니가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 동시 공개를 결정한 것이죠. 이는 극장 수익에 연동된 스칼렛의 출연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초거대 기업 디즈니의 반기를 드는 것은 스칼렛 요한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할리우드 최고 배우라고는 하지만 상대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황제 디즈니였죠. 실제로 스칼렛이 디즈니에 반발하자 디즈니는 곧바로 스칼렛의 연봉을 전 세계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지금까지 받은 연봉이 자그마치 260억 원이라 밝히며 극장에만 개봉하는 것보다 스트리밍과 동시 개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죠. 스칼렛의 소속사 CAA 측은 여성 배우의 성공을 돈 문제로 치부해 비난받게 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라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게다가 동시 개봉 때문에 스칼렛 요한슨은 오히려 추가 수익이 아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디즈니 측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최소 6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되었던 반면 스칼렛 요한슨의 경우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죠. 얼마 뒤 디즈니와 스칼렛은 합의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이 엄청나게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 보고 있죠. 이제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과거를 묻어두고 앞으로 디즈니와 다시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죠. 스칼렛 요한슨은 데뷔 이래 항상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걸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검열하거나 스스로를 편집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답만 내놓는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이런 솔직함은 항상 환영받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단 하나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은 각자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죠. 그러나 인간의 작동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바른마음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폭로하는데요. 인간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논리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감정에 따라 옳다 혹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논리는 그저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뒤따라오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감정의 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종교나 정치, 가치관이 다른 상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죠. 어쩌면 스칼렛 요한슨이 겪었던 그 모든 논란은 그녀가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바른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그녀의 소신을 지지하고 있죠.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바른 마음,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저자 조너선 하이트. perfect guy.